2017년 2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의료비리 관련하여 문형표 전 장관 및 이임순 교수를 각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오전에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겸 대한성마입 회장에 대하여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하여 뇌물 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최기철 기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몰입하는 바람에 이것이 국정농단 특검이 아니고 삼성 특검이냐, 이런 얘기가 오늘 또 조간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반론을 어떻게 하실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가 5개로 늘어났습니다. 영장 재청구 시에 영장 실질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리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과 또 입건도 된 걸로 고소가 알고 있는데, 이 세 분에 대해서 추후 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수위가 어떻게 될지 정하고 계신지 이걸 또 여쭙고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롯데나 SK 같은 경우에 삼성과 함께 뇌물 혐의를 받아왔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어제 사실상 수사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 그동안 수사를 하다가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있던 것으로 멈춰져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좀 그런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검이 삼성 특검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보도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보면은 최순실 등 민간인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삼성 관련 사건을 보게 되면은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또는 같이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순실 등 민간인들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 이것이 삼성을 목표로 한 그런 특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검법 제2조 7호에 보면은 명백히 삼성 등 대기업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유라, 최순실 등의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보더라도 당연히 이 사건은 규명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특검이라 본다는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만일에 삼성 특검이라면 당연히 기업의 회계 자금이라든지 회계 부정이라든지 또는 비자금 조성이라는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오로지 뇌물 제공 등에 관련된 부분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특검이라는 점, 그 점에 있어서도 삼성 특검이라는 지적은 부당하다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3주 동안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특검에서 자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심사숙고 끝에 재영장을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심사 기준과는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아직 이번 영장 재청구 때는 결정을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병 처리 여부 등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대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했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삼성 수사가 삼성의 그 뇌물 제공 수사가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고 수사가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 네. 네, 중앙일보 김나은입니다. 오늘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추가로 확보됐던 39건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안 전 수석 쪽에서는 이게 뭐 안 전 수석이 그 옛날 보좌관에게 그거를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검에서는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랑 만약 그렇다면은 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수첩이 최근에 추가 확보된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 여부가 아마 논란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안종범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자기 비서관에게 맡긴 것을 그 비서관이 청와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비서관의 변호인의 동의하에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특검에 출석해서 이 수첩에 대해서 수첩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첩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첩이 제출된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더구나 더 나아가서 증거 물품의 보관자일 경우에도 당연히 증거물이 범죄의 증거물일 경우에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은닉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의 비서관이 이 보관자로서 그 수첩을 변호인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수석이 비서관에게 자기가 수첩을 폐기하라든지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 줬다라고도 인정을 한 건가요? 예,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오전에 행정법원에서 공개하셨던 참여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590여 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실제 통화 내용 녹취를 확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이면은 이 태블릿 PC 보도가 나고 대통령 대면 조사,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다음 날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장시호 씨가 전달했다고 하는 최 씨하고 박 대통령 사이의 메시지가 대충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10월까지 통화 내용 중에서 590여 차례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 언제인지, 왜냐하면 한 나흘 뒤쯤 기록했으니까요. 네, 질문. 네. 그분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그런 정보, 그런
정황을 포착하고 특검에서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 2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명폰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두 사람 간의 통화가 아까 그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된 바와 같이 2010년 4월부터 2016년 4월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약 57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70회 정도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오늘 그리고 특히 2016년 9월부터 10월 26일까지는 127회 통화가 된 것으로 드러나서 아마 오늘 그 부분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한 신청 재판에서 절차에서 그분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의 한 증거로서 아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참여본 관련해서는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녹취는 된 것이 없습니다. 통화 내용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화된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월 26일 날 그때 통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월 26일도 두 사람이 직접 통화했다는 건가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26일 날 아마 그 전에 그러니까 25일경에 아마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는 통화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26일 날은 이제 장시호 씨 통해서 두 사람 간의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시호 씨 진술을 통해서 그 메시지 내용은 확인하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6일 날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 장시호를 포함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이었나요? 뭐 증거 인멸 영역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 차명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마 증거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두 사람 간의 어떤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 영장에도 이러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까? 아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경향심 존경합니다. 차명폰 그러면 박 대통령이 쓴 것과 최순실 씨가 쓴 게 하나씩 있다고 보신 건지 아니면 또 여러 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이번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만은 각자 한 대씩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질문 없습니다. 차명폰 번호를 가지고 통화 내역 조율했다는 겁니다. 예. 질문 또 있습니까? 예. 여기 마이크 갖다 주시죠. 황교안 아, 예. 부산대행한테 예. 특검 연장 신청했나요? 네, 어디? JTBC 전자중인데요. 황교안 부산대행한테 특검 연장을 물어봤나요? 신청했나요? 아직 신청서 연장 승인 신청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할 건가요? 원래는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아마 특검법의 개정안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아마 3일 전보다도 더 전에 아마 제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 안하라입니다. 대기업 수사는 수사 착수하지 않았다고 아까 하셨는데요. 이게 사건 번호 정식으로 부여하지 않고 내사 번호 부여해서 수사하거나 이렇게 정보 수집하는 건 또 없으십니까?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라든지 기초조사 이런 부분도 특검에서는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KBS 김병주입니다. 차명폰 관련해서 두 개가 두 대가 다 윤전추 행정관 명의로 개통이 된 것인지와 그 두 대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각자 그 전화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통화를 했는지요? 일단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개설해 준 것은 맞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여기 들으시죠. 네. 네. 짧게 하나만 더 질문. 이 통화 시간은 다양할 것 같은데요. 뭐 짧게는 몇 분부터 뭐 길게는 몇 분까지부터 이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통화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그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그 10월 25일경까지 약 570회 정도 통화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네, 뉴시스 오재일입니다. 대통령 차명폰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랑 통화 내용 같은 거 나온 게 있나요? 예, 그 부분은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KBS 홍경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을 하면 윤전추 씨가 핸드폰 2개를 개통을 해서 양쪽에다 줘서 둘이 통화를 했는데 특검은 실물은 없고 통화 기록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두 사람이 쓴 번호라는 건 윤전추 행정관이 진술을 통해서 아시게 된 건가요? 아마 그 부분이 의문이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사실은 신청 재판에서 증거로 낼 정도면은 저희 특검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서 그 두 명의 통화 내역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그 통화 내역이 4월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개통한 시점이 그러면 4월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그 4월에 왜 하필 개통이 하게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통화 내역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번호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전화번호 사이에 양쪽으로 서로 통화했다는 내역은 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부터 통화가 된 것이고, 물론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다른 차명폰을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확인한 그 차명폰 번호에 따르면은 4월 달부터 통화가 된 것으로 나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 통신의 김호연이라고 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혐의 관련해서 기존에 언급하셨던 금액이 43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금액의 변화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뇌물 공여 금액은 기존에 1차 청구했던 그 뇌물 공여 금액 액수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칠까요? 그러면 한 번만 받을까요? 아이고. 네, 뉴스팀 이성욱입니다. 방금 그 금액이 변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블라디미를 지원한 것 같은 경우는 뇌물에는 별도로 포함을 안 시키고 그냥 그 범죄 재산 은닉으로만 보신 건가요?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그 뇌물 공여 금액에서는 그 정유라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계약으로 됐던 그 부분만로 기준했기 때문에 추가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맞죠? 최순실은 그 차명폰의 존재와 이용 여부에 대해서 시인을 하나요? 예, 최순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할까요? 이재용 부회장 혐의 관련해서 그 삼성하고 최씨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는 것과 마필의 소유가 현재 삼성이 소유하고 있다 매각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 하나랑요. 그다음에 그 삼성하고 최씨가 맺은 컨설팅 계약은 그 영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외환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외재산 도피로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은 재청구이고 해서 뿐만 아니라 또 피사실 부분이 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